자, 오늘 11월 24일 목요일 드디어 레버리지 타임이 찾아왔습니다. 코스피가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오려면 최근에 적당히 씌워 주었으니까 이제 이 추세를 이어서 연말 12월 시장 말까지 산타 랠리를 달리는 것인데 지금 비슷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우와 나스닥 추세가 괜찮습니다. 최근에 변동이 있었지만 더 이상 하락으로 변동이 나오지 않고 황금선 위에서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만약에 또 자고 일어났는데 뭐 하루 만에 3%씩 내린다면 제가 참 할 말이 없겠지만 여기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이 분위기 아니면은 상승하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만큼은 꼭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려가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장은 끝나지 않았지만 거의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은 확실하게 5일선 위에서 마감, 코스피도 5일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어차피 옆에서 나스닥이 좋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지수를 떨어뜨릴 걸로 마음을 먹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가 진정되고 나서 조금씩 매수로 전환하고 오늘도 오전에는 한 1,000억 나가다가 다시 순매도가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진정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만 하루에 수천억씩 사준다면 최근의 고점인 2500도 순식간에 돌파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레버리지 타임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코스피 200 레버리지랑 코스닥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오늘도 4%, 어제도 4.6%나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 200 쪽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안전한 것을 선택하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틀 동안 오른 게 부담이 되면은 혹시나 장중에 떨어진다면, 혹시나 장중에 이게 2% 정도 내려앉는다면 그 2%를 눌림이라 생각하고 코스닥의 눌림이라 생각하고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손절선은 5일선인데 이 5일선을 깼다고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뭐 깨고 나서 하루 이틀은 상관없습니다. 하루 이틀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뭐 매번 타이밍이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하루 이틀 내려간다 하더라도 또 아무렇지 않게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외국인의 수급에만 문제가 없으면 대량 매도만 아니라면 계속 끌고 가는 것인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어버린다. 매도가 다시 증가하고 5일선을 깼는데도 회복력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싶을 때는 손실이 커지기 전에 손절을 해야 됩니다. 또 제가 인간지표가 되어서 반대로 가지 않고 이 분위기 좀 제대로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12월 시장도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으며 오늘은 네몽레인이란 종목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 출발은 완벽했습니다. 이날 마감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양이 진짜 예쁘게 잡혔다. 차트가 예쁘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첫 출발한 다음에도 이렇게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제가 첫 출발한 날부터 그 다음 날에 하루 종일 놀고 또 그 다음에도 하루 종일 놀고 오늘도 놀고 있다가 아까 이걸 보고 아까 급등하기 전에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고점 뚫어주는 척 하다가 장대연봉 이것 때문에 제가 버티지 못하고 나중에 약간 반등이 나왔을 때 3%에서 전부 털어버린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부터 상한가까지 올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제 실력이 딱 여기까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3일 동안 놀았으니까 3일 동안 놀면서 수익을 챙기고 이런 종목은 시장에서 계속 나오니까 제 그릇만큼만 했으면 또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 됩니다. 다음 버스가 또 언제 나올지 아니면 오늘 나왔을지 보면 아는데
이 목표가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는 첫 출발이 발견된 후에 최소 5%에서 20% 선에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일회성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것만 챙기고 나가고, 또 새로운 거 발견되면 이것만 챙기고 나가고, 또 챙기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하고 꼬여버린다면 최대한 본전까지 반등하는 틈에 본전만 챙기고, 그런 식으로 대응해준다면 계좌는 큰 위협 없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레몽레인이 오늘까지 거래량이 많다곤 하지만 이제 첫 출발하고 여러 번 움직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경을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모양으로선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도 뚫어줄 모양이긴 하지만 이제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것이 나왔는데 별 기대도 않고 내가 할 일에만 충실하고 있으면 새로운 게 알아서 나옵니다. 코스피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며 코스닥에서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차트 모양이 예술인데 좀 아쉬운 것은 상한가에서 프로그램이 대량 붙었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하루 종일 상한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다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상한가 가격에서 그 전에 고점인 73,500원, 가격이 2,000원 차이, 한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따를 했을 때 이 종목이 뭐 프로그램의 영향이라든지 도저히 상승하지 못하고 아니면 상승했다가 윗골이 달리고 실패하게 된다면 이 자리까지 밀렸을 때 이 자리에서 단단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급하신 분들은, 칼같이 손절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끊어낼 수도 있고, 조금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게 이 중요한 자리에서 과연 지지를 해줄지, 단단할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약에 한 10% 정도 차이가 났다면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자리 자체는 가깝고 확실하게 상한가 근처, 이 자리도 아주 가볍게 뚫어주었습니다. 어떤 심각한 저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가볍게. 이때 제가 호가상을 봤는데 상한가까지 그냥 순식간에 쓸어갔습니다. 쓸어간 다음에도 나중에 거래가 될 때도 이 가격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아무런 기대도 하고 있지 않지만 종목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나오고, 최근엔 레몽레인, 웰크로나텍도 거래량 붙었다가 지금은 단기 과열 상태, 그리고 최근에 미래나노텍 등 괜히 거래량도 없는 거에서 홀짝 맞추기 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거래가 붙어 있는 곳이 안전하기도 하고 수익도 시원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뭐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종목과 절대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종목에 대한 좋은 점만 분석을 해서 그 종목으로 떼돈 버는 상상까지 하는데 그 상상은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요즘 일회성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신규주, 오늘 엔젯이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거의 없이 순식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 자리가 그 전에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 가지고 제가 예전 같으면은 신규주를 중심으로 여기에서만 집중해 가지고 매매를 했겠지만 너무 가볍기도 하고 올라갈 때도 뭐 내일 당장 뭐 올라간다면 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최근에 또 신규주를 매매하면서 위협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일회성 종목이나 신규주보다는 그냥 깡 거래대금이 붙는 그런 종목에서만 매매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늘 뭐 대보 마그네틱 말고는 새로운 종목은 없습니다. 전부 거래량이 부족해서 다른 종목은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자, 과연 이 분위기를 살려서 코스피 코스닥이 끝까지 올라줄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11월 남은 시장과 12월까지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대박주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